상속세 50%, 세금 폭탄, 그리고 강제 경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마음속에 억울함과 불안함이 가득하실 겁니다. 내가 젊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안 먹고 안 입어서 겨우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장만했다. 집 살 때 취득세 냈고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재산세 냈고 종부세 내면서 나라에 세금 낼 거 다 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내 자식한테 집 좀 물려주겠다는데 왜 국가가 또다시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느냐? 이거 국가가 날강도 아니냐? 이중과세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정말 억울하신 거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세금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왜 죽을 때 국가 허락을 받아야 하고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울하다고 방구석에서 하소연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국가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6년 대한민국 정부는 세수가 부족해서 눈에 불을 켜고 세금 거둘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깃이 바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한 50대, 60대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주 무서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명의, 일명 이걸 없애지 않고 끝까지 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서 그 아파트를 금매로 헐값에 팔거나 심지어는 법원 경매로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우리 집이 세금 때문에 공중분해되고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금융권에서 20년 넘게 VIP 자산관리를 해온 돈의 계모 강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상속세. 그건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재벌들만 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는데 무슨 상속세야? 나는 부자가 아닌데 왜 상속세를 걱정해? 죄송하지만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세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는 24년 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20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가 2억 원, 3억 원 했습니다. 그때는 5억 원, 10억 원 공제받으면 세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자들만 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말할 것도 없고 마포, 용산, 성동구, 심지어 경기도 광교, 분당, 과천 이런 곳들도 15억 원, 20억 원 합니다. 이제는 부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한 중산층도 전부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직접 두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서 총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심하십니다. 아, 10억까지는 공짜구나. 그런데 여러분, 집값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에서 공제받은 10억 원을 빼면 나머지 5억 원이 남습니다.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이면 세율이 20%에서 많게는 30% 구간까지 갑니다. 누진공제 빼고 대충 계산해도 9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운 세금이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 현금 1억 원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합니까? 대출 이자 갚느라 허덕입니다.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가 천지입니다. 통장에 여유자금 1,000만 원도 없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안에 현금으로 1억 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아파트로 세금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금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은행 가서 대출을 알아보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옵니다.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연체 이자처럼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도 못 내면요. 결국 국세청이 압류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나 법원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멀쩡한 15억짜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유찰되다가 10억 원, 11억 원에 헐값으로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세금 1억 원 못 내서 15억짜리 집을 날리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상속세 못 내서 급매로 던지는 아파트 상속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자식한테 집 물려주겠다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식한테 빚더미를 물려주고 불효자를 만든 꼴이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현명한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있다가 상속세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이걸 없앱니다. 바로 부모 명의의 소유권을 미리 없애는 겁니다. 즉, 내가 살아있을 때 사전 증여를 합니다. 안수남 세무사님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세금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재산 가치가 더 불어나기 전에 미리 줘라. 그래야 세금이 싸다. 죽을 때 주면 50% 세금 맞지만 미리 10년 단위로 쪼개서 주면 10%, 20% 낮은 세율로 막을 수 있다. 이게 유일한 살 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 대표, 알겠어. 세금 때문에 미리 줘야 하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겁난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집이 내 전 재산인데 이걸 자식한테 줘버리면 나는 어디 가서 사나? 혹시라도 자식놈이 집 받고 나면 입 싹 닫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나?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집 명의도 제 남편 건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고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병원비는 어떡하나? 맞습니다. 이게 바로 50대, 60대 부모님들의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죠. 세금 아끼자니 내 노후가 불안하고 안 주자니 나중에 세금 폭탄이 무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획기적으로 아끼면서 내 노후 안전장치까지 확실하게 걸어 잠그는 방법. 그리고 2026년 더욱 악랄해지는 2월 과세, 10년의 함정을 피해서 가장 똑똑하게 집을 넘겨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집 주세요, 증여하세요, 이런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떵떵거리며 주인 행세하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자식한테 효도도 받으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40분 동안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왜 지금 당장 명의를 넘겨야 10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지, 그 무서운 2월 과세의 공포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세법 개정 트렌드를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둘째, 집을 주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일명 효도 계약서와 전세권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사 가서 딱 한 줄만 더 적으면 됩니다. 셋째,
그리고 세무사들도 잘 안 알려주는 부담부 증여의 치명적인 함정. 전세 끼고 주면 다 좋은 줄 아시는데 잘못 주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그 비밀을 폭로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상속세 폭탄도 피하고 자식에게 효도도 받으면서 아주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아주 기가 막힌 사연 2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거 내 친구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옆집 김영감 이야기인데?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끝까지 내 집은 내가 지킨다며 버티다가 결국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빚을 남긴 박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회장님은 서울 마포구에서 40년을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산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처음 이 집을 살 때만 해도 가격이 몇 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마포가 천지개벽을 했고 이 아파트 시세가 무려 1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녀들은 박 회장님 칠순잔치 때부터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나중에 상속세 폭탄 나온대요.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미리 증여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세금 나눠서 낼게요. 하지만 박 회장님은 완강했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재산 탐을 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명의 못 넘긴다. 이거 내 노후 자금이다. 너희들이나 책임질 거냐? 호통을 치셨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작년 겨울 박 회장님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유언장 한 장 못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니 현금은 거의 없으셨고 딱 마포 아파트 한 채, 시세 18억 원짜리 집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날아왔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쳐서 10억 원을 빼더라도 남은 과세 표준은 8억 원입니다. 세율 30% 구간입니다. 누진 공제를 빼고 이것저것 계산해도 상속세만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취득세였습니다.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것도 몇 천만 원입니다. 합쳐서 당장 현금 2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사업하다가 빚이 있었고 둘째 딸은 전업주부라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살림만 하셔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셨고요. 누가 이 세금을 냅니까? 서로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내라.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너 예뻐했으니까 네가 내라.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6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을 넘겼고 가산세까지 붙었습니다. 국세청 독촉장은 날아오고 형제들은 합의가 안 되고 결국 그 금싸라기 같은 마포 아파트는 급매물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급하게 팔려니 제값을 받았겠습니까? 18억짜리를 16억 원에 던졌습니다. 세금 내고 빚잔치하고 남은 돈을 나누고 나니 형제들 사이는 원수가 되었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경기도 외곽의 좁은 빌라 전세로 밀려나셨습니다. 박 회장님이 평생 지킨 집이 가정을 파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미리 준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세금 아끼겠다고 미리 줬다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미리 줘라 하니까 겁이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3년 전
경기도 분당에 있는 시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싹 바꿔줬습니다. 증여세도 아들이 대출받아서 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슬슬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 여사님이 거실에서 TV를 좀 크게 틀면 며느리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반찬 타박이 시작됩니다. 아들은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피곤하다고 잠만 잡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에 터졌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사업 자금이 좀 급해서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집을 팔고 좀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최 여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명의가 제 거잖아요. 법적으로 제 집인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저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최 여사님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니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소유권은 넘어갔고 증여 계약서에 효도해야 한다라는 문구 한 줄도 안 적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증여를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최 여사님은 지금 아들 집에서 쫓겨날까봐 숨도 크게 못 쉬고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극단적인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 앞에는 이런 소송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안 주면 세금 때문에 망하고 그냥 주면 배신당해서 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확실하게 줄이면서 소유권은 넘겨주되 실질적인 권력은 내가 쥐고 있는 방법. 마치 기업 회장님들이 지분은 자식에게 넘겨도 경영권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공개할 이 효도 계약서와 사용 수익권 전략만 아셨더라도 최 여사님은 지금쯤 며느리한테 큰 소리치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도 미리 이 조치를 해두셨다면 사모님이 경기도 빌라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법무사한테 가서 딱 이 한 문장만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줄 안전장치,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려드린 최 여사님의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전장치 없이 덜컥 집을 넘겨주면 내 노후가 인질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가서 효도 계약서부터 쓰려고 하십니다. 잠깐만요. 진정하십시오. 계약서 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금의 함정을 모르고 무턱대고 증여를 해버리면 나중에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놔도 세금 폭탄 때문에 자식들이 그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2026년 부동산 증여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 2가지. 이걸 먼저 피해야 효도 계약서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2월 과세 10년의 법칙입니다. 안수남 세무사님도 영상에서 입이 닳도록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고 나서 자식이 그 집을 10년 안에 팔면 세금 폭탄이 터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0년 전에 2억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12억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이걸 오늘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증여세를 냈습니다.
이때 아들이 취득한 가액은 12억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돈이 급해서 증여받은 지 3년 만에 이 집을 15억 원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억 원에 증여받았고 15억 원에 팔았으니 차익은 3억 원이네? 3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이 여기서 칼을 뽑습니다. 아드님,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지 10년이 안 지났네요? 이건 무효입니다. 국세청은 아들이 집을 산 가격을 12억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30년 전에 샀던 2억 원으로 계산해버립니다. 이걸 취득가액을 2월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 차익이 3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 빼기 2억 원 해서 무려 13억 원이 되어버립니다. 차익 1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방세까지 합치면 거의 6억 원, 7억 원이 세금으로 나옵니다. 집 한 돈의 절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규정이 예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5년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나서 자식이 그 집을 맘 편하게 팔아서 현금화하려면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지금 당장 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80세, 90세 되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면 자식은 그때부터 10년을 더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줘야 이 10년이라는 카운트다운을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자식 결혼할 때쯤 미리미리 증여를 해버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함정, 부담부 증여의 배신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전세 끼고 증여하세요, 대출 끼고 증여하세요, 이런 영상이 넘쳐납니다. 일명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채무를 자식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드니까 무조건 이득이라고 홍보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2026년에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넘긴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만큼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간주해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50대, 60대 부모님들은 옛날에 집을 아주 싸게 샀다는 겁니다.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증여세 좀 아끼려다가 아버지가 내야 할 양도세가 억 단위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있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세까지 맞으면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세 끼고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서 그냥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더하기 양도세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거 계산 안 해보고 유튜브만 믿고 덜컥 전세 낀 채로 넘겼다가 나중에 세무서 고지서 받고 저 찾아와서 우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첫째,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줘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 전세 끼고 주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양도세 폭탄을 조심해라. 자, 이제 세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줘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할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래, 빨리 주는 게 이득인 건 알겠어. 근데 줬다가 자식이 배신하면 어떡해? 내 집인데 내가 맘 편히 못 살면 어떡해? 바로 이 불안감을 완벽하게 없애줄 법적인 안전장치. 최 여사님이 진작 알았더라면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떵떵거릴 수 있었던 그 한 줄의 마법. 지금부터 공개할 효도 계약서와 전세권의 기술에서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2월 과세 10년 때문에 빨리 증여해야 한다는 세금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이런 걱정이 드셨을 겁니다. 빨리 줘야 세금을 아끼는 건 알겠는데 줬다가 내 자식이 변하면 어떡하나. 내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나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찬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불안감을 완벽하게 잠재우고 내 집에 대한 통제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2가지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효도 계약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고 합니다.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증여 등기를 맡기면 법무사님이 표준 계약서를 내밉니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한다. 끝.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종이에 그냥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속하죠. 아들, 너 이거 받는 대신 엄마한테 잘해라. 알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로 한 약속은 법정에서 휴지 조각입니다. 민법에는 이미 증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해도 다시 뺏어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최 여사님처럼 집을 넘겨주고 나서 쫓겨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주 구체적인 효도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부모님을 잘 모신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판사가 보기에 잘 모시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제1조 수중자, 즉 아들은 증여자인 부모와 한 집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제2조 만약 부득이하게 분가할 경우 매월 25일에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4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증여 계약은 무효로 하고 즉시 소유권을 반환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계약서는 단순한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조건부 계약서가 됩니다. 나중에 아들이 생활비를 안 주거나 집을 몰래 팔려고 할 때 이 계약서를 법원에 내밀면 판사가 소유권 말소 등기를 명령합니다. 집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자식이나 며느리가 감히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자식이 몰래 집을 팔아버리고 돈을 다 써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봤자 빈털터리한테 받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박아버리는 사용수익권 확보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는 그날, 동시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집의 전세권을 설정하십시오. 보증금은 여러분이 그동안 집에 깔고 앉아있던 돈이나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의 일부로 설정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를 보면 1순위의 소유자는 아들 이름이 찍히겠지만 바로 그 밑에 제한 물권으로 전세권자 아버지 이름이 딱 박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은 법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가라고 해도 나는 전세권자로서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가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등기부에 박제되는 겁니다.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아들이 이 집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집 담보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은행 직원이 등기부를 떼어보고 말할 겁니다. 이 집에 아버님 이름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러면 담보대출 안 나옵니다.
아버님 동의서 받아오세요. 아들이 집을 몰래 팔려고 내놔도 공인중개사가 말할 겁니다. 이 집에 세입자 권리가 강력하게 걸려 있어서 이 상태로는 아무도 안 사갑니다. 이거부터 말소해야 팔립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허락 없이는 대출도 못 받고 집도 못 팝니다. 명의는 넘겨줬지만 실질적인 집주인 행세는 여전히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 회장님들이 경영권 방어하듯이 여러분의 노후를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 비용 몇십만 원 아깝다고 그냥 표준 계약서 쓰고 등기만 넘겨주시는데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통째로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특약사항이 들어간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부 을구에 여러분의 전세권을 설정해 두십시오. 이렇게 2월 과세 10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고 동시에 효도계약서와 전세권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 이것이 2026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내 자산과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전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강 대표님,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나요? 저는 자식이 없고 조카한테 주려는데 세율이 다른가요? 이미 작년에 그냥 줘버렸는데 지금이라도 계약서 다시 쓸 수 있나요?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제가 딱 부러지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습할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효도계약서와 전세권 설정까지 마치셨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지혜를 갖추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재산을 가진 분들 혹은 이미 일을 저질러버린 분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3가지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바로 그 질문일 겁니다. 이것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완벽한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 대표님,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꼬마 빌딩이나 상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나요? 이 질문하신 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파트와 꼬마 빌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파트는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해서 시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옆집이 10억에 팔리면 내 집도 10억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지만 꼬마 빌딩이나 단독주택은 시세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시지가, 즉 나라에서 정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게 엄청난 절세 구멍이었죠. 시세는 20억인데 세금은 10억 기준으로 내니까요. 그런데 2026년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꼬마 빌딩도 감정평가를 강제로 해버립니다. 국세청이 보기에 이거 공시지가가 너무 싼데 싶으면 직접 감정평가사를 보내서 시세대로 세금을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2배, 3배 폭등합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가진 분들은 국세청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당한 가격을 확정 짓고 그 가격으로 진열을 해버리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국세청한테 뒤통수 맞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감정평가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고 조카한테 주려고 합니다. 혹은 자식 건너뛰고 손주한테 바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됩니다. 이걸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또 손주에게 주면 세금을 2번 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한 방에 주면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물론 국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단계를 건너뛰면 세금을 30%에서 40% 더 할증해서 받습니다. 이걸 할증 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세금을 2번 내는 것보다는 할증 붙어서 1번 내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면 손주에게 미리 줘서 대를 이어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단 2026년부터는 이 할증과세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봤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아들 녀석한테 아파트 명의 넘겨줬는데 계약서에 효도 조항을 못 넣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나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이 아직 안 지났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당장 아들과 손잡고 구청에 가서 증여 계약 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증여세 신고하기 전이라면 줄여다가 말았다 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미 3개월이 지났다, 세금까지 다 냈다. 그러면 법적으로 취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자녀와 합의해서 사후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등기부에는 못 넣더라도 나중에 법정 다툼이 생겼을 때 판사님, 저희가 비록 등기는 넘겼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양 의무 약속이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고 세금 폭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곳간을 채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의 부동산을 노릴 겁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산 내 집, 내 자식한테 주는데 그게 무슨 죄냐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고지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2월 과세 10년 피하는 법, 효도계약서 쓰는 법, 그리고 전세권 설정하는 법, 이 3가지 전략을 모르고 내년을 맞이한다는 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방탄조끼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제2의 금융전쟁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느라 전쟁을 치렀다면 늙어서는 그 번 돈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마음만 앞세우다가는 여러분의 노후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세금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야, 아빠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집 넘기면 세금으로 절반 날린다더라. 우리 확실하게 미리 준비하고 안전장치도 걸어두자.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세청에서 등기 우편 받고 나서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경고해드렸고 피할 길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집. 그 집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나는 집 한 채니까 상속세 걱정 없어 하고 태평하게 계신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제발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그게 친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2026년 더 악랄하게 변하는 부동산 세법과 금융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금융권 내부자 강도훈이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